건축제안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89쪽을 한번 볼까요? 89쪽 넘어가시고 아까 90페이지 용도적에서의 행위자에서 여러분이 이 경관지로 지정된 땅을 만났다, 이렇게 경관지구다라고 지정된 땅을 만났다면 이 안에다 법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되고 해도 될까, 이거 알고자 할 때는 이걸 보면 됩니다. 그게 1번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를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쭉 가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말 찾아봐요. 도시 군 계획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90페이지 9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신가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 보존관리 형성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무엇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 군 계획조례. 그래서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오른쪽 넘으셔요. 오른쪽 넘으시면 자, 방제지구 볼까요? 여러분이 방제지구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랬을 때에도 거기에서는 무엇을 건축해서는 안 될까,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뭘 받으냐? 조례. 거기 줄 겁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오른쪽 페이지 밑에 줄 도시 군계획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조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고 92표 봐요. 92표 보면은 92페이지 넘어갔나요? 넘어갔죠? 가로 2번 해서 외해가 있을걸? 외해. 찾았죠? 그 중에 1번 중요해요. 시험구문으로서. 여러분이 고도주 만났습니다. 고도주 안에서는 높이의 규제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조례 봐야 됩니까? 도시 군 관리계획을 봐야 됩니까? 도시 군 관리계획. 이게 중요해. 도시 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뭘 봐야 할 수 있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획. 그거 받으시고 2번 자연취락지구. 여러분이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땅을 만났다.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그 안에 있는 땅 매수해서 건축하려는 토지 매수인이 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여기다 뭘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보면 돼요. 그 내용은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국토개법령.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령 보고 계셔요? 법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박스 보면 이게 바로 국토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자연취락지구 안에 딱 건축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거 다 몰라도 되고 박스 안에 1번 봐봐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몇 층에밖에 못 집니까? 4층 이하. 이것만 봐두셔요. 그래 박스 안에 있는 걸 건축할 수 있는데 바로 4층에밖에 못 진다. 시험에 나왔네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인 관광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5층 6층 안 되고 몇 층에밖에 못 진다? 4층. 이것만 딱 봐두시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 봐봐요. 가로 3번 집단 취락주 찾았죠? 집단 취락주 밑에다 줄 거 봐요. 그 밑에 보면 집단 취락주 안에서의 건축전에 관해서는 건축전에 관해서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이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해. 무슨 법에 따라 규제받는다고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 너무 기니까 개자 동그라미, 특자 동그라미, 법령 동그라미. 이거 약적으로 개특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단 취락주 밑에다 줄 거 봐요. 집단 취락주는 아까 여기 이렇게 봐봐요. 그린벨트를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구역 그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 개발 제한구역이다라고 칭을 합니다. 주로 개발되어 있는 데다 정할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땅에다 정할까요? 개발되어 있지 않는 야산이라 들판에다 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정을 하는데 개발 제한구역은 주로 이렇게 시내 개발되어 있는 땅에다 정한다. 개발되어 있지 않는 시외곽지대에 정한다. 개발되어 있지 않는 시외곽지대,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걸 지하는데 바로 그 구역에 편입된 땅 중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포함될 수가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나 홀로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것이 그러게. 그때 여기 나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그 개발 행위할 때 엄청 규제가 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대대면 모여라. 그래서 여기는 규제를 풀어주겠다. 개발 장군 개발 장군인데 여기는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테니까 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유인책을 강구하겠어. 그래서 모으는 효과가 있도록 이거 부시고 우리 데려라.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뭐 건축물 주택을 짓는다면 약간 규제 풀어주겠다.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집단 칠학주 모여온다. 모을집이거든. 집자가 뭐다고요? 모을집.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부시고 이제 들어오면 여기는 녹지적으로서 녹지 아니라 개발을 하지 않는 풀밭으로 그거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로서 지역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안에 바로 취락을 정비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고자 개발 장관의 마을에다 지은 것을 집단 취락주 그래요.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정항서 뭐라고 하냐? 집단 취락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집단 취락주는 어디다 맞지않냐? 개발 장관에다 맞지않다 그래. 그래서 여기 벌써 이제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여기다 정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행위할 때는 무슨 법을 봐야 알 수 있냐? 기획특법.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그래요. 너무 기니까 약자로 법령. 그래 이 집단 칠학주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슨 법에 의하여 규제받느냐? 개특법령 이렇게 짝짓게 하십시오. 됐죠? 자 이게 중요해. 네, 다시 한번 개발 제한구 안에만 지정을 하게 돼 있는 칠학주는 뭐냐? 집단 칠학주다. 집단 칠학주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개특법령이다. 이렇게만 알아시면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시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걸 위주로 딱 읽어보면 할 것도 없어지잖아요.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냐? 자 95페이지 용도구역에 나올 거예요. 용도구역 찾았나요? 자 우리는 자 용도지구까지 가볍게 보았습니다. 이제 용도구역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용도구역 95페이지. 먼저 용도구역 의의가 나오죠. 용도구역란 토지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할 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위에 따라 중복정해서 그 안에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때 줄거 봐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가? 도시군관리계. 그때 용도구역이라 할 때 용도구역에다 네모치고 용도구역이라 할 때 용도에다 네모치고 위에다 5개 생각 그렇게 써놔요. 용도구역 몇 개가 떠올려야 한다고요? 5개. 5개는 아까 했죠. 여기 개, 시, 수, 도, 입 5개 생각해놓고 가로 열고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써놔요. 개, 시, 수, 도, 입. 용도구역은 몇 개밖에 없다? 5개. 5개를 묶어서 용도를 한다. 약자로 뭐라 하냐?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이 5개 모두 다 우리네 땅에다 결정해서 지정할 때는 무슨 계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해서 한다. 그래 시험에 나왔네요. 용도구역 5개 중 하나 써놓고 이것은 광역 도시계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또 하나 써놓고 이것은 도시군 기본계로 결정한다. 틀려요. 용도구역 5개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 써지잖아요.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 이제 용도지역 보았고 용도지구도 보았고 이제 용도를 보겠는데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가집시다. 용도지로서 도시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 도시역은 아까 크게 네 가지로 세 번 정한다고 그랬죠. 뭐 주거지이다. 또 상업지이다. 상업지이다. 또 공업지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녹지이다. 이렇게 그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있죠. 그에도 뭐 여러 가지 시설 부지가 있겠죠. 도로 부지도 만들 것이고 뭐. 근데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관련해서 녹적은 보전이지 주로. 이건 개발해. 그래 이 주거적 중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뭐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정하고 주로 4층 이하의 주택을 쭉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뭐 공장 칠 수 있고 녹지역은 이제 뭐 보존하지만 그래도 이 자연 녹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개발이 좀 가능해요. 녹지역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용도적만 칭해놓으면은 나름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의 땅을 가진 친구들이 개발을 통해서 막 이 여기 뭐 도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도시가 물류세가 막 확산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일각씩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가 물류세가 막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그럴 때는 이 용도적 위에다가 바로 3차적 토지용 규제에서 그린벨팅 개발 장구다라고 칭해보면 끝나요. 이렇게 개발 장구다라고 도시적 예각지에 됐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에다 이렇게 칭해버리면 여기는 개발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장구다라고 칭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 개발 장구의 용도구역 일정으로서 이렇게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구역은 몇 차적 이용을 규제해서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3차. 그때 아까 1차적 규제를 가해서 뭐를 지정하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2차적 규제를 가해서 뭘 지정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3차적 이용을 규제해서 정한 것이 뭐냐? 용도 구역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중복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 용도 지역 아까 이런 것들 용도지라고 그래. 녹지지역 뭐 주거지역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지라 하죠.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구역을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렇게 있다 이거 하시고 이때 1학년이라고 빗대고 3학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1학년과 2학년이 같은 장소에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의 땅은 이 땅 있죠. 이쪽 땅은 지금 개발 장구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개발 장구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용도적인 녹지역도 있고 그런데 또 주거지역도 있고 그런데 용도적인 힘 쓸까 못 쓸까? 못 써요. 여기는 3학년이 용도기 딱 위에 딱 중복해서 지정돼 버리면 3학년이 시킨 대로만 땅을 이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와같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5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용도 지역에 이렇게 중복 정할 수 있고 중복 정했다면 그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일정한 용도 구역은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완화 뭐 하기 위해서요? 완화 용도가 5가지에 따랐죠. 5가지. 그래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또 강화 적용해서 정하는데 이때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보세요.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용도 구역인 개발 장구이 지정됐다면 이 빨간 부분은 용도 구역인 개발 장구이 시킨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개발 장구를 일부 이렇게 해제해 버렸어요. 개발 장구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규제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여기 장소만 개발 장구했던 땅을 이제 해제해버렸어. 없애버렸어. 3학년을 틀어내버렸다. 개발 장구 3학년을 틀어내버렸다. 그러면 몇 학년만 남아있는 땅입니까? 1학년만.
뭐 제1종 일반 주기다 이렇게 주거기가 1학년만 남아있죠.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개발을 해도 된다. 개발해서 안 된다.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1학년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1학년이. 자, 그래 이제 용도지역에서 용도구역에서 알아볼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있다면 그 위에다 중복정해서 이 용도지역의 여러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냐?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또 용도지구가 지정됐다면 그 위에다 또 중복정해서 정할 수 있다. 지정이 돼 있는 곳에 이걸 지정하면 이 지구는 2학년에 불과하고 이 구역은 3학년에 해당하므로 2학년은 3학년이 등장하면 힘 못 써서 3학년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의의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96페이지 용도구역 종류 5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제목을 봅시다. 개발 제한구역 있고, 도시장 공유 있고, 수산양 보유 있고, 시가와 주중구 있고.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 보세요. 102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에 나오죠. 여기까지가 용도구역 파트가 되죠. 용도구역 파트. 자, 이번 코스에서는 가볍게 그냥 종류하고 지정권자, 지정 목적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국토개법령상 용도구역 하면 첫째, 종류 꼭 5개 명칭을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정권자, 누가 이걸 법적으로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지정 방법, 아까 다 무슨 계로 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거. 그리고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될 때 나름대로 목적하에 지정할 건데, 그때 지정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정이 있게 되면 그 구역별로 여러가지 건축 행위제한이 가해질 건데, 행위제한을 가하는 근거가 뭐냐. 이것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종류 하면 5개. 첫째, 약자로 개, 시, 수, 도, 입이 있다. 오케이? 종류부터 딱 새겨 두시고,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그래, 이제 정확하게 써보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 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를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지정할 때 다 계획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때 무슨 계획으로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 다 5개 똑같고. 이제 이걸 잘 엮어서 알아주시면 좋겠죠. 법적으로 이 개발 장국은 누가 우리네 땅에다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느냐? 지정권자.
이것은 여러분 땅에다 개발창고 잘 모르지만 개발창고를 칭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땅에다 개발창고다라고 칭해놓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싫죠. 땅값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도 잘 안 될 겁니다. 개발 제한된 땅이니까. 개발 제한된 땅이니까. 그래 이 개발 창고를 서양에서는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그린 녹색지대다 그 말에 개발 못하게 해서 풀밭 나무 잘 자라게 한다 이 아닙니까? 벨트랑 해서 묶어놨다 그 말에 묶어놨다. 그래 녹색지대로 묶어놨다. 개발 못하게 막아놨다 이거거든. 그래 개발 창고로 묶이게 될 때 그 구역에 편입된 땅주들은 엄청난 재산권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을 받아서 바로 재산 손실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국가를 상대로 뭐 손실보상을 청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정도 이상 모두 다 감수를 해야 돼 그냥.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땅값 들었다 건축물 건축할 수 없어서 재산상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 그 손실을 보상해주라 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개발령을 묶이게 되면 정말 억울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익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용하였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용했던 것이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은 누구만 정할 수 있냐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데 지정하게 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했고 지정하게 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정하는 목적은 이렇게 뭐 도시가 있다. 큰 도시가 있다. 뭐 서울특별시 대전광시가 있다. 이렇게 도시가 있다면 예각지대에 아까 이렇게 도시에서 무질서하게 뻗어가는 걸 무질서 확산이라는데 이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바로 이 지역 개발 못한다라고 먹고자 할 때 지정한 것이 개발창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자. 그래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도시가 막 뻗어가는 걸 이 큰 도시일수록 농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택 등을 건축하겠느라고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시각지대에 다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비록 이 도시에 있는 땅 중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이다. 여기는 자연 녹지이다. 여기도 뭐 제2종 여기도 제2종 일반 주거지이다. 이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뭐 준 공업지이다 등등이 또 자연 녹지이다. 이런 용도적이 있게 됨으로써 개발의 여지가 있어서 무질서하게 막 뻗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용도적으로 나누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위에다가 이 지역은 개발 못해라고 딱 묶어서 막아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개발 장구입니다. 개발 못합니다라고. 그러면 이 땅은 비록 준 공업적에 있는 땅이라도 제1종 일반 주거에 있는 땅이라도 자연 녹지에 있는 땅이라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산되는. 이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만들어서 지정을 몽땅 해놨었느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구역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도시 서울특별시 뭐 대전광시 여기 있다. 여기가 있다 개발 정구다 이렇게 퍽퍽치 해놨어요. 엄청 많이. 그때는 땅에 대한 값이 땅값이 쌌어요, 비쌌어요. 엄청 쌌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뭐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땅값도 싼데 뭐 알아서 해버려라. 지정한다 말도. 근데 여기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농지 그냥 농사 지으면 되니까 개발 창구 청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관심 무감각했어. 땅값도 싸고 그랬어. 근데 미래 예견하고 그렇게 지정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땅값 비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묶어놓은 것을 오히려 풀어주기를 원해 속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철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그래. 내가 대통령 되면 여기로부터 몇 킬로미터 된 개발 장군 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약들을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을 시켜가지고 야 풀어줘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여기로부터 몇 킬로미터 있는 땅은 개발 좀 풀어주라 해서 풀어줘 이렇게.
풀어주면은 개발 창구 해제되니까 그 지역이 바로 뭐 준공업지에 있다 그러면 준공업지는 해제되면 이제 공장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제1종 일반 주거지가 해제되면 4층짜리 주택을 쫙 건축하고 이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건설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남권에 개발상을 풀어서 보상해주고 수용해가지고 개발해서 임대주택 건설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도시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애각지에다 딱 묶어서 정한 것이 개발창구인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어떤 효과도 있느냐. 이 지역을 어때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 나갈 수 있죠. 묶어놓으면. 그리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관도 보존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을 환경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런 주제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고자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창구이 되겠습니다. 그래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자 정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목적 가지고도 정할 수 있는 게 개발창구이에요. 이 도시공간 속에 산이 있다. 산 속에 군부대가 있다. 군부대 근처에 있는 산 주인들이 있다. 그 산 주인들이 산을 자기 땅이라 해서 산지개발법상,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빌딩이 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빌딩이 들으면 군의 기밀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군의 기밀이 샌다. 이걸 보안상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안상. 그래 각각 도시 내에 이렇게 공부대가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이 도시를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을 관장하고 있는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죠. 이 국방부 장관은 개발 창구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 산을 그 개발을 통해서 건물 올리도록 방치한다면 건물 세워졌을 때 간첩들이 이렇게 빌딩 위로 올라가서 군 기밀을 다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 개발을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 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이유는 보안상 필요하니까. 뭔 상? 보안상.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이 일대를 도시개발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창구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을 하고자 할 때 시가와 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발창구로 정할 수 있다. 개발창구. 그 시험에 나왔네요. 시가와 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럴 때도 개발창구로 정할 수 있다. 그래 개발창구로 딱 정해버리면 개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 제한구로 묻겠다.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산을 가져서 개발창으로 묻겠다. 또 논밭을 가져서 개발창으로 묻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땅에다가 법적으로 뭘 건축해도 되고 뭘 건축해서 안 되고 건축하다 걸리면 또 입법자로서 어떻게 처벌받는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법적으로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뭘 봐야 할 수 있냐. 국토개법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국토개법 만들 때 이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 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그래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받아서 따로 법률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거 개특법령이라 그 말이에요. 뭐 법령이다? 개특. 아까 했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은 시험권으로서 다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전부의 시험권으로서. 과거에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가지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법까지 우리가 싹 팠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법에서 빼줬어요. 너무 해야 양이 많다 해서 부담감 덜어주고자 이 법은 시험법 빼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험법으로서 이 정도만 돼. 개발 제한구역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군사로 결정한다.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자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데 그 법이 뭐냐? 개특법이야. 이 정도를 아시면 대단히 많이 공부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할 것도 없지만. 자, 확산 방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다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죠? 몇 페이지 있나요 그거?
이제 금방 설명한 거 96페이지 썼습니다. 96페이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장 공격을 볼까요? 자, 도시장 공격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 나와있죠? 여기 보세요. 도시장 공격은 도하고 친해요. 도하고. 여기 봐봐. 뭐하고 친하다고요? 도. 그래서 지정권자도 도가 나와. 시, 도사 이렇게. 그리고 대도시장 이렇게. 그래 지정권자 얘기해요. 도시자연 공격은 누가 정하느냐 그러면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국토교통부는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있을 거래요. 지정권자. 그래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하냐? 도시군가로 결정했어요. 자, 아까 용도적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용도적을 아까 첫 번째 공부했는데 전국토가 있다. 이게 전국토라 가정하자. 전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로 크게 나눠져 있는가? 네 가지 용도죠. 그게 뭐 있느냐?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환경 보존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도시장 공격은 여기 보세요. 도시장 공격은 도하고 친하다고. 도. 뭐하고 친하다고요? 도.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다만 지합니다. 도시죠. 여기다만 지적 못해요. 그래? 어디다만 지한다? 도시적 안에다만. 도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지정은 시도사 대도시하고 지정할 수 있는 땅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도시적 안에다만. 여기 도시적 안에다 지정하는데 도시적 안 중에서도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 이 산을 산지라해요. 이 산에 이렇게 봐봐요. 나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 이걸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래. 이런 산지를 여기 봐봐요. 개발하려고 정할까? 개발 못하게 막으려고 정할까? 그래. 그래서 산지 개발 못해 제한하려고. 그래서 도시장 공기다 이렇게 칭해요. 봐봐요. 도시장 공기다라고 칭해요. 이렇게 도시장 공기다라고 도시 안에 있는 산에다 칭합니다. 산에다 칭하기 때문에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은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자체의 시도사 대도시청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이런 도시장 안에 산이 있다. 산 속에다 조그맣게 칭하는 거예요. 도시장. 지자하는 목적은 산지 개발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이 자연환경과 경관을 그대로 보호해서 보존해서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역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와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 휴식 공간을 제공해 나가자 해서 바로 개발 못하도록 막고자 정한 것이 도시 자연 공급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도시장 공급을 어디다 맞춰하느냐? 도시역 안에 산지에다 정한데 그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고자. 지정 목적은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알겠죠? 지정권이 누구다? 시도사 대도시장이다. 무슨 계획으로 마지막 결정사 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사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지정 목적. 지정 목적은 바로 도시역 안에 산지 개발 제한해 가지고 도시역 안에 산지 개발을 제한해 가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산지를 그대로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 휴식 공간 제공하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중개를 해주려고 하는 땅이 나왔다 아니면 여러분 땅이 있다든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장 공구로 딱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됐어요. 그때 이 안에 있는 땅에다 뭘 해도 될까? 이걸 또 매도하려면 매도인이 나왔고 이 땅을 가져온 사람 팔아보려고 내놨고요. 중개사한테. 이걸 또 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매수인이 물어봐요. 이 땅을 급여가지고 뭘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쓸만한가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때
이 국토개법에는 그와 관련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 자연 공공연에서의 행위자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라고 위임합니다. 그때 따로 법률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도시 공헌 및 이 법률이 있는 거예요. 도시공헌 및 녹지라는 법률. 그래 여러분이 도시장 공구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이 법을 파고 들어가서 자세히 연구를 해야 돼요. 법제치다 하면 나와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도시장 공격은 용도구역 일정으로서 이 용도구역인 도시장 공격은 누가 정하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무슨 계획으로 결정했었냐? 도시군가로 결정했어. 지정할 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정하냐? 도시장 안에. 지정 목적은 그 도시 안에 그 자연환경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여건과 휴식감을 제공하자 정하는데 그렇게 지정된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그러면 도시공헌 및 녹지라는 법입니다. 이 정도면 끝이에요. 이것은 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를 볼까요? 수산장 보호도 간단해요. 수산장 보호격은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수산 자원이 뭐냐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 그러면 나머지는 대충 연결돼요. 자, 수산 자원은 이게 육지라 가정해봐. 지금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다. 그래 국토가 있는데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바다라는 공간 있잖아요. 바다라는 공간. 이것은 공유라고 그래. 공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개인사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유가 아니에요. 공유라고 그래. 이 바다를 공유 수면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수면. 앞으로 법 공부할 때 공유 수면 나왔다 그러면 바다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공유 수면 하면 저 바다다 아니면 강가다 아니면 시냇가다. 바다. 알겠죠? 그래 이 공유 수면인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수산물 우리는 그러고 그 수산물을 수산자원이라고 그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자 키우자.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정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이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정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 봐봐요. 이 수산자원은 육지에서 생산되어 바다에서 생산하고 있어. 바다. 그래서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그러면 안면도 앞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묶어서 정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지까지 포함해서 일반 주칭이에요. 안면도 앞바다에 있는 땅까지. 왜? 여기 개발을 허용하면 여러 가지 오염물을 스며들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유 수면만 딱 찍어가지고 여기 수산자원 보호이다라고 정한 게 아니고 공유 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묶어서 일반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이다라고 정합니다. 이때 이 바다를 우리는 해양 그러지 않아요. 바다 해자에서 해양이라 하죠. 넓은 장소의 대양. 바다의 넓은 대양, 해양하는데 이 해양을 관장하는 부가 있어요. 이걸 해양수산부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 수산자원 보호용서차 지정하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로 해양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할 때는 바로 이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묶어서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지정권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 이거 아셔야 되겠죠. 시험은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 게 많다. 쉽게 나온 거 많아요. 그래 이렇게 나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 맞아 틀려요? 틀리죠.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시험에 나왔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정한다는 건 틀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봅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이라 하겠는데 해수장할 때 수가 나오고 수산자 먹을 때 수가 나오니까 수수 통하죠. 물끼리 통하잖아요. 수수.
자, 그리고 지정 목적은 이미 보았어. 수산자원을 뭐 하자고요? 보호하고 육성하자. 그래, 지정할 때는 바다에 따라 정한다. 육지까지 포함해서 정한다. 육지. 그에 이제 판타지.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는 장소는 바다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바다를 공유수면 하는데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인접 토지까지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묶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땅을 만났다. 이 땅에 있다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만약 이에 중개물로 나면 중개사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지정된 이 장소에 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땅이 설령 자연환경 보호전지구 용도지구 무슨 지구라도 그거 필요 없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는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뭐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에 자세히 행위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법을 쭉 보고 나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지로 나갔을 때는 이런 법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시험권으로서 이 정도 하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는 누가 주냐냐? 해양수산부장관. 지정할 때 무슨 결을 결정하냐? 도시군가를 결정한다. 지정하게 된 목적이 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제청한다. 지정할 때는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묶어서 지정한다. 지정을 하게 된 그 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장, 건축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되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수산자원관리법. 끝.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이러면 이 파트는 벌써 시험 공부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만 알면 이제 내년까지 시험 보러 가기까지 뭐 더 이상 이쪽 파트는 할 거 없잖아요. 간단하죠? 공법은 좀 쉬워요. 다 한글도 있고 뭐 영어도 안 나오고 화음자도 별로 안 나오고 계산 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계산 문제가 종종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거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을 또 보죠. 시가와 조정구역.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때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가 나오죠. 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 관할 시도사가 지정해요. 시도사. 근데 이걸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지정하려고 해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한다. 이것과 연계해서 정한다. 그때는 국이 나오니까 국장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약속으로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하려고 할 때는 누가 정하냐? 그게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그래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시도사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찾았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병행할 때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봐두시고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통해서 지정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이 시가와 뜻이 이렇습니다. 도시시자 그 다음에 도로가자 대로하자. 그래 도시가 만들어져 나갈 때 그 말에 도시가 만들어져 나갈 때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 그 말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는 도로가를 개발하면서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걸 시가라고 그래요.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가 있는 땅을 막 개발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이걸 시가랍니다. 시가. 그래 이 어느 도시적 근처가 있어. 도시적은 아까 상업적도 있고 또 주거적도 있고 또 공업적도 있고 무엇도 있었나요? 녹지역도 있었죠. 그쵸?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도시적이 아닌 나머지 지역이 있다. 비도시적이 있어요. 아까 저기 도시적, 관리적, 농림청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지만 여기가 비도시적 중 여기 관리적, 관리적인데
계획관리라 가정합시다. 계획관리. 그래 여기 녹지역도 그냥 자연 녹지라 가정합시다. 그래 이 자연 녹지라든가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쉬운 땅이에요. 개발은 그렇게 쉬운 땅은 아니에요. 쉬운 땅 아니죠. 개발은 그렇게 쉬운 땅은 아니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을 허용하는 땅인데 반해서 여기는 제한적으로만 개발을 허용해. 그리고 함부로 아파트 질 수 없어요. 아파트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상 공동택 아파트랍니다. 이 녹지역 관리적 무조건 4층 아파트 못 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몇 층이에요? 4층.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없어요. 그래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이미 기반시설 쫙쫙 구축돼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땅들 막 쫙 개발이 이루어졌을 건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개발이 끝나가지고 이 지역을 저 봐보세요. 개발 허용하려고 자연녹지역을 어느 부로 여기다 만약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변경 고시할 수도 있어요. 자연녹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하면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또 계획관리지만 이 도시가 평창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여기도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관리적 땅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에다가 변경 고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영원한 거 없어요. 막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적법절차 거쳐서 알겠죠? 그러면 자연녹지가 2종 일반 주거로 계획관리가 제3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되면 변경 고시하기 전에 이 지역은 개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도로는 엉망이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됐다 한데 이렇게 뭐 도로가 삐져삐져 있었다든가 이렇게 있었겠죠. 계획적으로 도로가 펑펑 안 뚫리고. 그래 이렇게 갑자기 2종 일반 제3종 일반 주로 변경되면 여기 있는 땅 바로 아파트 건설해서 막 아파트 사가지고 나 홀로 아파트 단지 만들어서 아파트를 막 건설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도로가를 타고 도시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겠어?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무계획적으로 엉망진창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도로 이렇게 딱 뚫을 계획인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걸 도로 시원하게 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이 도로가를 타고 무질서하게 도시가 이루어진다. 이걸 무질서한 시가라고. 무질서한 시가. 뭐라 한다고요? 무질서한 뭐라 한다? 시가를 한다. 이걸 방지를 좀 해야겠다. 무질서한 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겠다. 무질서한 시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잠시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바로 다음에 이 장소를 보다 계획적이고 당일적으로 좀 개발해야겠다. 개발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으로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은 아파트는커녕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일체 신축이 금지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때는 시가화를 일단 유보시키게 되는데요. 시가화를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서 고시하면 그 기간 동안은 무질서하게 시가가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냐? 이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 장소를 계획적 당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잠시 시가화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을 한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장소에서는 함부로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되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다. 새롭게 막 사람이 몽땅 증강해서 막는다. 그리고 다음에 이 장소를 뭐 한다고요?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냐? 시도사가 지정한 것이 원칙이다. 지정하는 이유는 바로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 무질서한 확산 방지다. 시가 방지다. 시가 방지. 그리고 그 지역을 계획적 당류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인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시가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정한다. 다만 이걸 정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 누가 정하느냐? 국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나왔지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서 고시하는데 시가와를 유보시킬 수 있는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을 범위에서 정하는가? 5년 이상 20년을 범위에서 정해서 고시한다. 됐죠? 그래 보시다시피 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다르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된 방지하기위해서 예각시대 동그라미 해가지고 지정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시가와 정구역은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 무질서 시가 방지, 시가 방지. 뭐라? 시가 방지.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 뭐 있을 거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한다면 이 장소에서는 함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아까 2종 일반 주거적 제3종 일반 주거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3학년이 시가와 조정을 정해버리면 3학년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시가와 조정이 딱 정돼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에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주택의 신축은 절대 금지예요. 이 정도는 미리 알아주면 좋겠어요. 시가와 조정이 정되면 뭐 어떤다고요? 주택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주택의 신축은 금지돼 버린단 말이에요. 일체금지. 일체금지. 주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신축은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축이. 이제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 가지고 있는 그 기존 사람들이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좀 가족 수가 늘어나면 그 주택 면적을 좀 키우는 증축은 돼. 그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무엇은 절대 안 된다고요? 신축은 절대 안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공부합니다만은 일단 이번 코스에서는 이것만 일단 알아주셔도 대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와 지정을 정할 때는 5년에서 20년 범위에서 시가 외벌을 정하는데 근데 여기다 15년이다 라고 딱 해놨다 합시다. 15년이다라고 딱 시가 유보를 고시하면 15년 동안 꼼짝 막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이것은 이 구역에서 해지되냐면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의 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봐봐. 시가와 유보기한이 15년 동안 딱 묵겠다. 그러면 15년이 된 날 다음날이면 이 구역은 해제된다 그 말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빨간색이 없어졌다 그러면 1학년인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제 제 역할을 해서 바로 아파트 팍팍 질 수 있어. 그 사이에 관청에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다 만들어 놨겠죠. 도로 같은 뭐 필요하면 다 만들어 놨을 것이고 상하수 다 깔아 놨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장소를 계획적이고 단계로 개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가와 조정인데 이 구역을 여러분이 만들었다. 이런 시가와 조정을 만났다. 이 안에서 뭘 해도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 행위자라고 하는데 행위자는 바로 이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은 국토계 법령이 말해. 앞으로 법 공부할 때 이 법 하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만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이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거든. 그래서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이 법. 이 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 이번 글쎄 안 해요. 그냥 이 법에 규정되어 있구나. 그 행위자의 내용이 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느냐. 한 장 넘어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98페이지 시가와 조정에서 행위자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보이죠? 보고 계신가요? 행위자 옆에다 줄까 봐요. 시가와 조정에서 행위자 옆에다 한 말 써요. 이 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랬잖아. 이 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써놔요. 98페이지 시가와 조정에서 행위자 옆에다가 이 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 법령.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시가 정에서 행위자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고 이번 코스는 그 정도만 봐주시고 넘어가셔서 어디를 하나 볼까? 101페이지 하단 봐봐요. 101페이지 하단 보시면은 101페이지 하단부 제일 밑에 8번 찾나요? 101페이지 하단 보면 여러분이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 바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 관할 지자체장 특광특특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허가 받을 상을 허가 안 받고 해버렸다 위법자가 돼요. 허가 받을 때 이거 하겠다 해서 허가 받았는데 다른 거 했다 위법자가 돼요. 위법자는 원상회복을 명예합니다. 특광특특시장에서 원상회복이라 명을 내리면 명을 따라야 돼요. 깨끗이 쉬어야 돼요. 그리고 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네들 대신 법에 근거해서 다 치워버립니다. 포크는 동원에 싹 치워버려요. 이걸 원상회복조치라고 그래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그 비용은 위법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건축물들은 보상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을 오히려 위법자 내야 돼 법적으로. 그건 몰라도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을 고발해버립니다. 특광특특시장수가 고발하면 잡아가요. 잡아가면 형벌이 세요. 그건 엄청 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포함합니다. 뭐 문제는 어렵게 안 난다고 그랬지 아까. 2년 2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들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제 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 도입됐냐면은 작년 재작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도입됐던 이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밑에다 써놨어요. 아까요. 6번. 이건 새롭게 만들었던 용도이니까 저 위에 네 가지 다 넣지 않고 그냥 밑에다 추가했던 거예요. 법 좀 만들 때게. 책을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이 순서 개, 시, 수, 토, 2번 이 구역이 탄생된 시기별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뭐가 먼저 만들어지냐 이거 안 나오지만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만들었던 용도가 이거고요. 그 다음 이후에 또 이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 안 됐어요. 수산양 보구역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만들었고 이거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건 작년 재작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 입주제 최소는 지정된 장소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없단 말이지. 별로 없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나 앞으로 지정을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가. 중요하고 이거. 비록 박근혜 정권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도입된 용도이니까 내년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 높다. 입주제 최소는 좀 중요해요. 이것은 왜 도입했느냐? 취지가 이거에 있어요.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하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입주제 최소구역을 도입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도시를 다시 살려낸다. 도시를 다시 살린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도시 재생이라고. 도시 재생. 도시 재생. 다시 살려낸다. 다시 했자. 살려낸다. 도시 재생.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도시 재생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그래 도시를 다시 살려내자. 그런 취지에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시급하게 빨리 살려내자. 짧은 시간 내에. 지금까지 도시를 재생할 때는요. 이걸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왔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통해서 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조합원들이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총대 메고 그냥 그 도시를 재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시급하게 짧은 시간 내에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오직 국가를 대신하는 국토교통부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장 지정할 때는 저로 여기 보세요. 전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봐봐요. 전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도시역 있고 관리적 있고 런림이 있고 재무적 있는데 입주제 최소구역은 주로 도시역을
살려낸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곳에다 정할까? 여기다 정할까? 여기다 정할 일은 없어요. 어디다 정할까요? 도시역에다 정한단 말이에요. 도시역. 비도시역에다 정할 수 없어요. 도시역 중에서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장소니까 1차적으로 한번 개발이 끝난 지역일까? 아니면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논바 산에다 정할까요? 개발이 끝난 지역. 그래서 주택도 상가도 공장도 있었던 그 지역. 오래돼가지고 노후 불황을 밀집해 있다. 근데 그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동화 현상이 텅텅 펴가고 있다. 그런 지역을 다시 살려내자 해서 도입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취지가 그래요. 현 정부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도시 재생사업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도시들을 보면 도시역의 그 공간에 도시가 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시 공간을 들여다보면 개별 도시들이 중소도시가 됐든 뭐 큰 도시가 됐든 이렇게 과거에 여기 하나 있었다,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발전했어. 집값도 비싸고 세도 비싸고 말이에요. 근데 집은 허스름하게 저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대전역이다 그러면 그 근처가 옛날에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죠. 근데 어때요? 그 일각지대 여기 있는 땅은 비싸가지고요. 이걸 손대기도 힘들어. 권리관계 너무 복잡해. 그 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조금만 건드려도 날씨야. 집도 못 푸시게 하고요. 왜? 가만히 있어도 수익성이 계속 그거 나오는데 수익성이 있는데 세 놔놓고 그러면 집 푸실 일이 없죠.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이제 꽉 자기들이 말이죠. 재산을 행사한답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앞으로 개발을 원했던 사람들이 여기 땅을 살라고 잘 안 팔고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시외각지대인 논바 이렇게 다 크게 사가지고 밀어서 아파트 지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 여기 집들 세 들었던 사람도 분양받아 나가버리죠. 점점 텅텅 펴가네. 점점 펴가니까 원 주인들도 오메 이거 정말 불편하다. 나도 그냥 아파트 분양받아 나가버리자 해서 나가버리자. 텅텅 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뭐 부도심했다. 이 도시에서 부도심했다. 또 도심이 있었다. 이때 이런 공간을 도시 공동화에서 하죠. 도심 공동화에서. 이렇게 텅텅 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추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는데 천안 같은 데도 그러고 뭐 중소도 가보면 과거에 천안역이 있었다 그러면 주변지 아주 그 지역은 중추적 지역이 있거든. 사람들이 벅적벅적할 거예요. 가서 보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나 싶을 정도로 텅텅 펴버려요. 한 명도 없어. 밤에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벅적벅했는데 근데 지금 없습니다. 웬만한 그 철도 역사라든가 터미널 근처 이런 데가 다 죽어가 있어요. 이렇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방치되면 어떠냐. 비록 이 개별 도시들이 시애각지들을 개발하면서 평창되어서 이렇게 커갈 수는 있지만 점점 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하기 편하니까 논밭 밀어서 개발하면 편하잖아요. 그래 막 뻗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가 어마어마한 수평적 커요. 수평적으로 도시가 쭉 크면 이 개별 도시를 관리할 때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죠. 여기 비록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 초등학교가 있다, 파출소가 있었다, 동사무소가 있었다. 그럼 여기 사람이 빠져나갔다 해서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도 나눠야 돼요. 그렇죠. 학생 한 명이라도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출소 그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그도 나눠야 할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인력을 동원해서 여기를 관리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 투입해가지고. 여기 신도시가 만들어져 조그만 도시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도 또 만들어야 되죠. 동사무소, 파출소, 뭐 초등학교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걸 관리할 때 들어가는 돈이 이걸 관리 비용이라고 그래. 이 비용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쓸데없는 돈이 어마어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회적 비용 그래.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국토를 관리할 때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간 게 좋아요? 적게. 그러려면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게 낫겠죠. 유인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여기도 사람 살 수 있는 곳이다, 모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살려내야 되겠죠. 이런 취지에 여기다 딱 지정한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척을 시급하게 다시 도시를 살려내자, 재생시키자.
그리고 이 지역을 다시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하도록 거점적으로 육성하자. 거점적으로. 그럴 때 지자체에서만 나서가는 될 일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대 메고 하도록 하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오직 지정을 할 때 누구만 정하냐? 이것은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다면 바로 이거에서 무슨 일 할 때 국가 예산도 동원할 수 있겠죠. 지자체 장한테 시켜서 지방 예산도 동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국토교통부.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라고 했잖아.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몇 차라고 했어? 아까 몇 차? 용도적 1차, 용도 2차.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더욱 지정했다. 가정합시다. 지정하면 이 안에는 용도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용도지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여기 용도지역이 1학년, 용도지구 2학년, 그 위에 용도구역이 3학년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면 이 땅을 이용할 때 누가 시킨들어야 할까? 3학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1학년 2학년 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법상 규제가 있었다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는 게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해 버려요. 그러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 이 계획에다 여기다 이거 한다. 여기다 도로 만든다. 여기 공원 만든다. 여기다 광야 만든다. 여기 뭐 만든다. 이렇게 딱딱 해서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딱 확정해 버려요. 그러면 이 계획이 법이 되어서 이 계획대로 이 장소와 개발과 점을 통해서 조성하도록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 장소를 살려내가지고 거점적으로 육성하고 다시 애각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다시 들어하자 해서 정하고 있는 것을 입지규제 최소를 합니다. 알겠나요? 취지를. 그래 이제 이 뜻을 해석하면 그러다. 봐봐요.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여기 있다. 이렇게. 아까 저기 있다. 입지규제 최소를 정하면 이 구역에 편입된 땅에서 땅 짓자 세운다. 세울리. 땅이 이렇게 있다면 세우는 것은 건물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다. 규제가 최소화된다. 최대화된다. 최소화된다. 그만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규제가 적어지니까 여러 가지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시간이 짧아지겠어? 길어지겠어? 짧아져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시급하게 이 장소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취지를 하시고, 그래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국장만이 지정한다 이거 하시고, 지정할 때는 도시가 안 했다만 한다 이거 하시고, 두 번째. 그리고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5가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5가지. 몇 가지로 설정하였다고요? 그래 이런 지역에다 정할 수 있다라고 지정 가능 지역을 5가지로 설정하고 있는 바 5가지를 지역을 잘 읽어두셔요. 있죠?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등 그 생활권 중심지역. 둘째, 바로 철도역사. 그 지역에서 그동안 중추 역할을 했던 철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청사 등등등 이런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셋째,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 그걸 좀 눈여겨보세요. 2개 하면 들겠어. 3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1km 이내의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치하러 3개 1km, 2개 2km 하면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자 도심의 주간경법상 노브랜치를 많은 지역으로서 주거적과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재생 그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지금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정할 수 있는 게 뭐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국장이 총대면고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아니 도시를 재생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지정되면 이제 여기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질 건데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질 건데 그 시민들 그 도시의 시민들이 다 와서 놀고 이용하고 어쩌고 할 건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땅값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
그때 이 안에 있는 땅 진들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다 뭐 건물 진다. 그때 또 건물 값도 올라갈 것이고 수익성도 엄청 올라갈 건데 그럴 때 그 개발익을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이 책에 도로 같은 거 공업 만들 때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내세요. 그러면 내야 돼요. 알겠나요? 그 내용이 바로 103페이지 가로 5번 나옵니다. 가로 보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소 구청장께서는 이 입주규제 취소계 안에서 땅값이 좀 올라갔다. 그 책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 기반세인데 기반세 설치에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점 보면서 돈 좀 내세요. 그러면 내게 돼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받으세요. 없다 하면 틀리겠어요.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자,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를 알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고 하나만 더 가로 3번 봐보세요. 위로 올라가 제일로 첫 줄이죠. 입주규제 취소구역 요청과 변경.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은 무슨 계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103페이지 제일 위에 지정 방법 등. 103페이지 제일 위에 지정 방법 체크했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가로 9번 하나 봅시다. 아까 했어요. 입주제 최소 요청됐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땅을 만났어. 중개 의뢰인이 그 안에 있는 땅을 지금 중개사를 통해서 하나 매수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이 물어봐요. 이 구역에 있는 땅 가지고 뭘 건축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행위자는 여기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거기 나와 있어. 답은 입주규제 최소구역계 9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관해서 행위자는 바로 마지막에 무엇으로 정해놓는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한다. 9번 자였죠. 그 정도가 좀 알아둬야 할 파트예요. 이번 코스. 그 정도 하면 엄청난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네요. 용도 지역, 용도 주고 용도까지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것 좀 하겠어요. 이거. 그래 오늘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기반설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병력 지구단 이걸 좀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쭉 넘어가셔서 다음 주에 할 거 111페이지를 펴놓으십시오. 111페이지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는 걸로 추정되나 혹시 있으면 인사 나누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성심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